밥 한 번 살게, 술 한 번 살게 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관용어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큰 사람, 시간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선의로 도와줬다가 듣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딴에는 도움을 받고 보답하고 싶어서 10만 원어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나부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공평한 게 시간이다.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해도 시간만큼 불공평한 게 없다고 봐요.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시간의 절대적 가치. 이 세상의 모두는 시간이라는 자본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루 24시간, 1년 8760시간. 모두가 똑같은 양의 시간을 쓰며 살아갑니다. 일정한 기간 안에서는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수명이라는 한계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20살에 단명하고 누군가는 100살이 넘도록 장수하기도 해요. 어찌 보면 가장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자본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수명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지, 진정한 금수저 보풀복의 승자는 수명이 긴 사람일 수 있어요. 영화 인타임에서 이를 더욱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영화에서는 이 시간이 거래가 가능하며 화폐로서 존재하죠. 시간의 부익부 빈익 등을 정말 잘 표현한 영화예요. 가난하게 100살까지 고통받으며 사느니 재벌 2세로 20년만 사는 게 낫다. 재벌 2세는 모르겠지만 100살까지 가난하게 고통받는 건 누구의 잘못인지 아시죠? 빌 게이츠 선생님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불과 몇백 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평균 수명은 35세 내외였어요. 그때 태어났으면 저도 곧 죽을 나이, 아니 현재 우리의 수명은 약 80년 정도로 보죠. 거기다 100세 시대다 뭐다 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고 있잖아요. 애초에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금수저를 뽑고 태어난 거라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고요. 시간의 가치로 돌아와서 가치적 측면에서 수명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 수명이 짧다고 남들이 내 시간을 높게 쳐주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아끼려고 노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미라클 모닝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남들보다 길게 쓰겠다. 하루 6시간씩 자면서 18시간을 쓰는 사람과 하루 12시간씩 자면서 12시간을 쓰는 사람의 시간 활용의 차이는 굳이 계산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굳이 해봤어요. 1년에 2190시간의 차이가 나네요. 책 한 권 읽는데 3시간이 소비된다면 730권의 책을 더 읽을 수 있는 차이네요. 아, 이건 진짜 놀랐어요. 전 책 읽는 게 진짜 느린데 오래 걸릴 땐 한 권 읽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쳐도 1년에 100권은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그래도 전 안 할래요. 잠 줄이면 수명도 줄어들. 굳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정답일까요? 전 시간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밤 늦게건 낮이건 새벽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건 시간을 확보하여 남은 4시간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에요. 복리의 마법처럼요.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이 활동하는 4시간의 효율을 높여준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의 휴식이 아니라 최적의 휴식이 중요하니까요. 둘째, 시간의 상대적 가치. 우리들의 시간의 가치는 각각의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로 그 가격이 매겨집니다. 쉽게 시급, 월급, 연봉 생각해보시면 편할 거예요. 시급이 10,000원인 사람과 연봉 4,000원인 사람이 있어요. 연봉 4,000이면 2021년 기준으로 365일 중 113일의 휴일을 제하고 252일간 하루 8시간씩 시급 약 20,000원 정도가 되네요. 휴식을 취하더라도 그 휴식의 값어치는 시급 10,000원인 사람과 시급 20,000원인 사람과는 비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면 과연 동등하게 같은 값을 치른 걸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밥값 내는 게 국룰이죠. 돈 잘 벌면 밥도 더 사야 된다는 인식이 강한데 안 그래도 더 비싼 값을 지불한 사람이 밥까지 사야 하는 걸까요?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의 시간이 경매에서 약 54억 원에 낙찰됐죠. 과연 밥값은 누가 냈을까요? 밥 한 번 살게, 술 한 번 살게 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관용어처럼 쓰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큰 사람, 시간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선의로 도와줬다가 듣는 이 한마디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어요. 딴에는 도움을 받고 보답하고 싶어서 10만 원어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요.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식사보다 그냥 집에서 휴식하는 시간의 가치가 더 높은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게 가족이나 친구들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의 시간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제 친구는 엄마가 아버지 소주병들 집 근처 마트에 반납하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병당 100원씩 준다고. 근데 그 무거운 병들 5개만 옮겨도 500원 받고 나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담배를 둑같이 피우니 담배값이 450원이더래요. 그 다음 달 그냥 분리수거 해버리고 자기 돈 500원 드렸대요. 저도 비교적 시간에서는 자유롭게 일하는 편인데, 저희 부모님은 맨날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나한테 아니 자발적으로 나서서 집안의 대소사를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가족이나 친구 간의 시간의 가치다 뭐다 이런 걸 따져야 하느냐? 사소한 것 같고 그렇게 삭막하게 살면 일상생활 가능하냐? 그럼 나랑 동등한 시간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만 만나야 하느냐? 네, 그래도 따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변수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인 친구를 만나서 힐링이 되고 리프레시 되는 시간을 보냈다면, 그 친구의 시간의 가치는 타인들에게는 10,000원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100,000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기꺼이 친구한테 밥이고 술이고 사주면서 보고 싶겠죠. 그래도 이득이니까요. 때문에 진정한 친구는 내 시간의 가치를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남들보다 내 시간의 가치를 존중해줘요. 가족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내 곁에 있는 거라 소중함을 몰라요. 읽기 전까지는. 이건 뭐 앞만 말해도 뻔한 잔소리일 테니 넘어갈게요. 셋째, 시간의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말이 참 흔한 세상이에요.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만든다는 지렛대 원리를 뜻하는데요. 재테크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이 레버리지가 시간의 개념에서도 존재합니다. 단적인 예로 사장이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이죠. 사장이 혼자 한다면 80시간이 걸리는 일을 10명의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사장은 8시간 동안 이 10명의 직원을 관리하면 하루에 80시간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단순 노동이나 단순 업무는 직원을 고용하고 사장은 더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시급 10,000원 정도의 업무를 직원에게 맡기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 구상, 새로운 투자 아이템 발굴 등 시급 10만원, 100만원 이상의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업은 더욱 커져갈 거고 더욱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겠죠. 선순환의 고리에 타는 겁니다. 유튜버들도 대형 유튜버로 성장하면 편집자를 따로 구하죠. 이 편집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데, 내 시간의 가치가 그 편집 비용을 초과했다면 전문적인 편집자를 고용하는 게 퀄리티도 높고 효율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 영상 퀄리티로 뭐라 하지 마. 넷째, 시간적 자유. 요새 자기계발 서적들 보면 경제적 자유라는 말과 더불어 시간적 자유라는 개념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레버리지와 유사하지만 좀 더 상이호한 개념이에요. 가치를 측정하기도 모호해지고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일반 직장인들의 입장에선 쉽지 않은 얘기죠. 시간적 자유는 완벽한 근로소득을 생각하면 쉬워요. 임대업이나 주식 투자 생각하실 텐데, 임대업도 엄청난 노동과 공부가 필요하고요. 주식 또한 공부와 투자처 발굴의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서 시간적 자유를 이루려면 임대업 규모를 키워 전문 관리업체에 위임하거나 주식 투자 자문회사에 위임한다거나, 사업체에 전문 경영인을 두고 완전한 오토화를 이룬다거나, 저작권료 등 완벽한 인쇄소득으로 수익을 채운다거나, 혹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백수가 된다거나. 저도 나중에 성공하면 와이프랑 몇 달씩 해외여행 다니는 게 꿈이에요. 나이 들면 의욕도 사라질까봐 가급적 빨리 이뤘으면 좋겠네요. 시간의 가치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돈 얘기만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할수록 성공적인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요. 오늘의 요약입니다. 시간으로 돈을 사고 그 돈으로 시간을 산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를 생각하면 동기부여도 싹 가능이다.